자, 봅시다. 이제 우리 가번, 나번 조건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의 마지막 쪽에 보시면은 A1이랑 A2는 같지 않은데 A2랑 A3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항과 그 다음항 사이의 관계를 의미해주는 식이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고 A2랑 A3가 서로 같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N자리에 2를 넣어볼 생각부터 해보셔야죠. 그쵸? 어차피 A3, A2는 같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N에다가 2를 조금 넣어보시면은 A3라는 친구는 A2라는 친구의 제곱에다가 빼기 1이랑 같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녀석 같으니까 그냥 라지 A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실 거라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당연히 케이스 두 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A2라는 친구랑 A3라는 친구가 모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요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아는 게 A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더니 그 다음 번째 친구도 누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 거죠? 그럼 당연히 A4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 A5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 계속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만 구해주면 돼? A1만 구해주면 돼요. 그럼 A1도 여기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N자리에다가 1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A2라는 친구는 이 A1의 제곱 빼기 1이실 거야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이항하면 2분의 1, 2로 나눠주면 A제곱이 4분의 1이 되실 텐데 A1이 그러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A1과 A2가 같지 않다며? 그러니까 그 결론에 따라서 A1이라는 친구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극한 하나를 주셨거든요. 어떤 극한을 주셨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1분의 AN이라는 친구 더하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 되었어? 어디 갔지? 그 문제가? 잠깐만. n분의 bn이라고 돼 있죠? n분의 bn이라는 친구가 알파로 이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알파는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제 만족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확실히 압니다. 왜냐면 A1만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싹 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N일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만 체크를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나번 조건을 해석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BN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끝자락만 관찰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B1 관찰 안 해도 돼. 뭐 B2, B3, B4, B5 이런 거 관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B에는 어떤 친구로 갈까 이것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첫 항은 지금 예외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A2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A2든 A3든 A4든 여기는 싹 다 뭐로 바뀝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그 X좌표를 관찰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 뭔가 잘못 썼나 봐요. 그치? n파이는 뭘까요? 그치? 그쵸? n파이? n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가 없지. 그치? 0인데 그냥. 그치? 미쳤나 봐요. 정신이 없어. 그쵸? 파이 x라고 써주시고 우리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그래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그려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조금만 더 그릴까요? 이 정도면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B2죠? 두 번째 친구. 그치? 여기가 B3겠죠? 왜냐면은 n이 2일 때부터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고정되니까 문제 읽어보시면 두 번째 수를 B2 세 번째 수를 B3 이렇게 두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B2, 여기 B3, 여기는 이제 B4 이런 친구로 이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B2라는 친구는요. 여기가 2잖아. 2. 2로부터 6분의 1 빼준 거 맞죠? 괜찮아? 2-6분의 1. 자, 그 다음에 우리 B3라는 친구는요. 정확하게 3이라는 지역에서 6분의 1 더해준 거 맞지? 3 플러스 6분의 1. 그 다음에 B4라는 친구는 4라는 친구에서 못 빼준 거예요. 6분의 1. 이렇게 빼준 구조죠?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자기 넘버에서 6분의 1 빼준 거고
홀수 넘버일 때는 자기 넘버에서 6분의 1 더해준 구조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bn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n 플러스 6분의 1이거나 n 마이너스 6분의 1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둘 중 하나야.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다를 테니까. 하지만 우리 어차피 극한분해가지고 n 나눠줄 건데.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은 얘든 다 1로 갈 거 아니냐. 내 말 이해됐어요? 요거 분의 나누기 n 때려봐. 요거 분의 나누기 n 때려봐. 1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1로 가실 거고요. 그럼 둘이 더해주면 0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1번 케이스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거 지우고 A2랑 A3라는 친구가 1일 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 마이크 했어? 자, 1. 저번에 이제 1교시 날렸거든요. 자, A2, A3, 1.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 그럼 여기도 우리가 1 집어넣어주면 A1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1은 이렇게 넘겨주면 2AN의 제곱이 2가 되시는 거니까 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서로 달라야 돼요. 그쵸? 그래서 A1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똑같이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로 간다. 라는 게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만 조사하시면 되니까 어차피 n이 2일 때부터는 여기가 뭐로 바뀌어요? 1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림을 이 정도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 1이라는 요렇게 상수를 그었을 때 여기가 이제 B2,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3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치? 당연히 주기만큼 이제 간격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거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차 수열이야. B2, B3, B4 이런 친구들 다 등차 수열이잖아. 2씩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를 계산 한번 해보시면 2분의 5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B3는 당연히 2분의 9라는 거 알 수 있고 일반항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치?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그쵸? 그래서 BN이라는 친구는 2N 그 다음에 공차 2니까 2 집어넣었을 때 2분의 5가 돼야 되니까 2분의 3 이렇게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N분의 BN이라는 친구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 친구는 2로 가니까 알파는 1로 가는 거라 문제 조건에 이제 만족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저 급수합 계산하래요. 그럼 얘들아 너네 잘 생각해봐. AN이라는 친구를 지금 급수합 계산해야 되는데 A1일 때만 예외잖아. 그치? 그러니까 A1만 따로 한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A2부터는 쭉 그냥 부분분수로 계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치? 응. 그건 너네가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할 필요 없지. 그치? 아니, 야, 이것까지 나에게 시키지 마. 자, 알았죠? 이건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거 너무 쉽잖아요. 합은 직접 계산하면 뭐 나오겠지. 답은 나도 몰라.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54번도 얼른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별표 어렵지 않고, 아주 어렵지 않고, 27번에 나오기 딱 적합해. 풀어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네, 아니야. 너무 디피컬하진 않아. 그치? 그치. 내가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하는구나. 나 몰랐잖아. 내가 이틀 전에 방쌤이 수업 때 엄청 쉽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나 봐. 이러면서. 근데 내가 쉽지라고 해놓고 맨날 계산 실수하잖아. 그치? 괜찮아. 나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치?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난 해도 돼. 난 해도 돼. 등차 수열이 분모에 2개 곱해져 있으면 딱 그거죠. 4글자.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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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읍. 그치?
절대값 나왔다고 긴장할 필요 없어요. 등차 수열의 특징만 좀 잘 생각해봐도 영어는 안 더워? 그거보다 안 더워? 부럽다. 난 너무 더워. 승민인가? 풀었어? 그러면 그 67번 풀고 계세요. 알았죠? 우리 첫 번째 요식 보면 부분분수라는 거 알 테니까 결국에 첫항과 공비의 곱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구하셨을 거예요. 다들 되죠? 그러면 둘이가 지금 곱했을 때 음수인 것까지 확인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잘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찌됐든 공차가 양수라 그랬잖아. 공차가 음수라 그랬나요? 양수라 하지 않았어요? 음수예요? 양수 맞죠? 그치? 그러니까 첫항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보면 이제 음수인 친구로부터 출발했다가 어느 순간 뭐로 바뀌어요? 양수로 바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좀 생각해보면 어차피 음수였던 친구들 둘이 곱해봤자 절대값 쉬운 거, 절대값 안 쉬운 거 차이 있냐? 차이 없어. 그 다음에 양수끼리 곱했을 때도 절대값이나 절대값 아닌 거나 차이가 있어? 없지. 그럼 딱 어디서만 살짝 달라진 상태야. 그치, 부호바뀌는 그 지점에서만 달라진 거 맞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충분히 얘로 표현해줄 수 있어, 없어? 표현해줄 수 있어. 얘랑 거의 똑같은데 그 부호바뀌는 지점에서만 얘가 살짝 다른 상태잖아. 그것만 좀 잘 표현해줘도 나올 텐데. 그 힌트인데. 부호바뀌는 지점이 뭔지 모르면 AM이라고 하세요. AM까지는 음수였는데 AM 플러스 1에서 갑자기 양수로 바뀌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에어컨도 안 틀어줘. 그게 힌트야. 분명히 음수에서 시작해서 양수로 전환되는 항이 생겨요. 그걸 AM이라고 하고 그 다음 번째 양수인 항을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이름 붙여보라고. 그럼 딱
얘랑 얘는 얼마만큼의 차이만 생기냐고. 그럼 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도 돼요? 얘네 둘이 곱해질 때 빼곤, 맞죠? 얘네 둘이 곱해질 때 빼곤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분의 1과 거의 똑같은데 요 지역에서 얘는 그냥 an 플러스 1 이렇게 써져 있는 친구겠지만 얘는 뭐로 써져요?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얼마만 빼면 돼? 2배의 an 플러스 1분의 1 이것만 빼주면 되잖아. 왜냐면 얘는 플러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된 식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 식을 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요거에서 딱 이만큼만 빼주면 너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내 말 이해돼요? 그치? 그쵸? 딱 그 한 지역 거기만 지금 부호가 딱 바뀐 상태니까 두 번만 빼주면 되죠. 돼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마이너스 18분의 1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얼마가 돼줘야 돼? 얘가 1이 돼줘야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이씨 미쳤나봐. 마이너스 1이 돼줘야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 이렇게 넘겨주면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줘야지. 그치? 그냥 플러스 2.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도 끝났어. 문제를 잘 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 거기다가 밑줄 쳐야죠.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 모든 항은 다 정수야. 모든 항은 다 정수인데 am과 am 플러스 1이라는 친구 곱한 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두 정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뭐랑 뭐밖에 없냐고요.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죠. 그럼 공차 얼마겠어요? 2겠지. 그치? 공차가 2니까 첫 항 얼마겠어? 마구겠지. 우리 첫 번째 여기서 아마 첫 항과 공차 곱해준 게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치?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공차가 D라는 소리고요. 공차는 2. 그 다음 A는 마이너스 9. 그러면 A10. 이거는 우리 아마 B5도 풀 거예요. 그치? A10 풀어. 되지. 진짜 쉽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두 급수가 주어지면 두 급수가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어떤 부분만 좀 달라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계 구조 똑같잖아. 그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보호는 딱 한 번만 바뀌어요. 맞아요. 딱 한 번만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거나 딱 한 번만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뀔 리는 없지. 안 바뀌었으면 똑같은 값 가졌겠지. 그치? 바뀌었다는 소리고 그 바뀐 지점에서만 딱 한 번에 모양새 차이가 발생한다. 그 부분만 보정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 개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위크3 그 추가 연습 문제에서도 제가 약간 비슷한 문제 그 느낌으로 푸는 문제에 넣어놨는데 우리 선행반 때도 한번 풀어봤던 문제기는 해요. 근데 선행반 아닌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 안 넣어놨나? 넣어놨어. 3번. 요거 추가 연습 문제 3번도 여러분들 이제 조금 집에 가서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급수의 합을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급수가 있어. 그래서 걔네 둘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좀 특정 지역에서만 차이가 날 거야. 그것만 보정해주면 돼. 이 개념 써줘야 돼요. 괜찮죠? 난 그 급수합, 알고 있는 급수합으로 최대한 나머지 급수합을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이거 생으로 계산할 거야? 그치? 그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그거 생각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된 것 같고, 뒤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 이제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데 사실 이쪽 파트가 작년 수능 특강 문제에서는 꽤 어렵고 좀 괜찮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수능 특강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이 되게 이쪽 파트가 약간 짜증나게 출제하면 26, 27번에 나오는데 뭔가 이게 좀 막히거나 애매하게 이렇게 낚일 수 있는 그런 번호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 특강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나마 수특에서 그 관련한 주제로 어려운 문제가 57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57번은 빨리 워밍업으로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60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 57번. 이렇게 괜찮을 수가 없어. 그쵸? 자, 문제를 빨리 풀어봐. 이건 진짜 1분 컷이야. 그럼 다음부터는 쉽다란 말 안 하고 시간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치? 이건 1분 컷. 알았죠? 진짜예요. 혹시 그래서 이제 너무 쉽다에 상처받은 친구들은 그래도 쌤이 좀 노력하고 있다라고 다음 강사평가 때 써주시면 원장님에게 보고 들어갔거든요.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자제하겠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네, 제가 진짜 학생들의 마음을 진짜 100%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이제 원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방쌤이 자기가 미적 A반 수업을 했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래. 왜냐면 자기도 미적은 졸라 어려워서. 자, 얘들아, 어렵지, 이럴 것 같대요. 나도 미적 어려워. 내가 막 그러면, 근데 왜 쉽다고 말해? 그러면. 내가 다루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라고 하면, 그럼 애들은 뭐가 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애들이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그냥, 너무 킬러는 안 하고 있어, 지금. 이러면, 방쌤이, 애들이 강사평가에 그렇게 써줄 정도면은 너가 너무 심한 거다라고 해서 일단은 방쌤에게 쿠사리 한번 들었지.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께서도 이제 조심하세요 이래서 그 다음에 오늘 또 서 대표님 오셨는데 지각했지. 오늘 약간 운이 안 좋은 날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교무실 가시면 아시는데 그 선생님 교무실이라는 게 딱 보이는 책상이 있어요. 먹을 게 잔뜩 있는 그 책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대표님이 약간 지적하신 거야. 교무실에서 저렇게 너무 과자를 많이 먹고 이러면 좀 그렇대. 그래서 과자도 좀 당분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좀 제가 그 하리보 젤리를 어제 제가 가끔 이제 미적분 문제를 만들 때는 좀 당분이 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솔직히 좀 당 딸리죠. 그렇지, 미적 문제 풀 때. 나도 그래. 나도 사실 똑같이 그래.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방쌤이랑 11시에 이제 방쌤은 이제 뭐 작업할 거 있고 나는 이제 미적분 자료 만든다고 뭐 이제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 편의점에서 하리보 젤리 2+1 하는 거를 3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9개를 산 거지. 예, 맛별로 다 샀어요. 그 하리보 거기 있잖아. 그래서 그걸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훈장처럼 빈 봉지를 이렇게 던지라고 했거든. 그 책상에 9개를 다 먹고 간다 이렇게 느낌으로 그걸 이제 지적당해가지고 하리보 좀 안 먹어야 돼요. 오늘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너무 쉽죠? 이거 해야 하나요? 그쵸? 그 SN이 뭔지 알잖아. 그 2분의 t n제곱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치? 응. 뭐 P라는 친구도 뭐 어떤 녀석인지 알 거고 그쵸? 넘어갈게요. 네. 혹시 불만 있나요? 그렇죠. 강사평가가 또 얼마 남았대. 알았지? 몰라, 자주해. 그치? 이제 또 우리 선행반 친구들 말고 이제 정규반 왔잖아. 그치? 정규반 친구들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잖아. 이제 평가하실 때가 왔어. 우리 혹시 정규반 온 친구들 누구 있어요? 손? 여기 정규반. 안녕, 잘 부탁해. 알았지? 잘 부탁하고. 알았지?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60분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조금 고민해보다 괜찮은데, 잘만, 수렴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항이 0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문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매우 어려움이라고는 돼 있지만 제가 요거가 그냥 이쪽 파트 문제 중
에서 이제 어려운 편이다 이 소리지 그 전체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반항이 0으로 가져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 첫 컨셉부터 못 잡겠는 친구들은 힌트 하나만 주자면 급수가 수렴하니까 얘가 n이 무한으로 갈 때는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n이 무슨 수열이라 그랬냐면 등차 수열이라 그랬어. 어차피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끝자락만 볼 거야. 그치?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너를 만들어내는 함수고 0 이상일 땐 너를 만들어내는 함수예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n이 무한으로 갈 때 만약에 공차가 양수면 a는 당연히 무슨 값이겠어? n이 무한으로 갈 때. 양수 값이겠지. 그치? 그럼 fan이라는 친구는 누구야? 요걸로 입력되겠죠? 그치? 그 다음 얘는 요걸로 입력되겠죠? 그치? 공차가 양수라면. 그치? n이 커졌을 때는 당연히 양수로 전환될 테니까 음수로 시작했어도 심지어 첫 항이 2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n이 공차가 음수라면 그때는 이제 n이 무한으로 갈 때는 당연히 an이 음수일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얘로 입력될 거고 이 친구는 얘로 입력되겠죠. 그럼 둘 중에서 일반항이 0으로 가게 되는 상황은 언제 있어요? 그걸 고민해보세요. 힌트. 완전 기본 자세잖아. 급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네가 0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야. 그리고 등차 수열이니까 n에 대한 1차식일 거고요. 그치? 다 줬는데. 할 수 있어. 알았죠? 이게 다예요. 그럼 다 풀려요. 문자도 하나밖에 없어. D밖에 없잖아. 1분만 더 줄게요. 응.
D값까지만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잔계산이라 D값까지만 구해주세요. 알았죠? 그럼 급수합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치? 응. 자, 그러면 볼게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첫 시작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인 것까지는 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급수합이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 말만 하지 말고 그 생각부터 해야 된다고. 뭐 솔직히 등비급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겠지. R값이 마일초가 1 미만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등비급수가 아닌 문제일 때는 그게 핵심이 돼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수합이 수렴한다. 그런데 등비급수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어찌 보면 굉장히 엄청난 힌트가 될 수 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AN이 공차가 양수라면 그때는 AN도 양수가 될 거야. 어차피 끝자락 볼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FAN이라는 친구를 누구로 입력해야 되냐면 이 친구로 입력해야 돼. 즉 2분의 어차피 AN을 입력할 건데 N에 대한 1차식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뭐 DN 더하기 뭐 K꼴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일단 되겠냐고. 일단 되겠냐고. 안 되지. 왜 안 돼? 발산하잖아. 그치? 얘 자체가 0으로 가줘야 되는데. 요것도 한번 써보세요. 요거 써보시면은 얘는 뭐야? 역수니까 2분의 DN 더하기 K겠죠. 그러면은 얘랑 N을 곱한 거는 얘 자체는 0으로 가요. 근데 얘는 뭐 하죠, 지금? N이 무한으로 갈 때? 발산을 하겠죠? 그치? 얘 전체가 0으로 가야 되는데, 니는 0으로 가도 니는 0으로 안 가니까 일단 땡! 이렇게 들어가야죠. 여기까지 괜찮지? 당연히 안 돼, 구조상. 그래서 넌 안 돼. 그럼 공차가 당연히 무슨 수라는 소리야? 음수다. 그렇지. 그래야 AN이라는 친구가 이제 어느 순간 음수로 입력되면서 이 친구는 DN분의 K분의 2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다시 DN 더하기 K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네.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죠?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리미트 n 취했을 때. 0으로 가줘야 되겠죠? 급수 합이 수렴하려면. 자, 그러면 우리 수렴값 계산합시다. 요거 2n으로 시작하고 여기는 dn으로 시작하니까 d분의 2겠네. d분의 2. 그치? 그래서 d분의 2.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얼마가 돼? 2분의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나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d. 이게 뭐가 돼줘야 돼?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럼 d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d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공차 음수야 되잖아. 마이너스 2겠지. 그러면 일반항 다 작성됐잖아요. 첫 항도 알려줬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그치? 이거 계산만 하면 끝나. 이거 식정리가 잘 돼가지고. 그건 여러분들 해주고. 되지? 그럼 부분분수인가? 부분? 몰라. 기억 안 나. 아무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넘어가도 되죠? 쉽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등비급수 문제야. 뭐 어찌 보면 뭐 수렴하는 거 주겠죠. 발산하는 거 주겠어? 안 주지. 그치? 걔는 뭐 딱히 엄청 의미가 있지 않아도 등비급수 문제 아닌 급수합이 존재한다 이러면 무조건 일반항 0으로 간다. 그건 머릿속에 무조건 생각 먼저 하셔야 돼요. 걔가 핵심이에요. 그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알았죠? 자, 됐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29번에 해당하는 등비급수 구하는 그 문제들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그 선행반에서도 아이들에게 얘기했지만 너무 급수가 29번 문제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29번에 급수가 나올까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왜냐면은 미적분이 이제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장난을 칠 수 있는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대로 나올 수도 있고 6월 돼봐야야. 갑자기 막 3도급 나올 수도 있어. 씨발 다들 망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3도급 내고 막 갑자기 무한등비급수 뭐 이런 거 내고 도형 내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몰라.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기조가 계속 29번에 급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연습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회의론을 약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확신까지는 아니고 확신이라고 하면은 6월에 선생님 급수 나왔는데요? 이러면은 좀 그러니까 약간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작년 수능 특강은 등비급수 문제가 꽤 어려운 레벨 3 문제로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수능 특강의 그 등비급수 문제가 굉장히 아주 마일드한
쉬운은 말하지 못하고 마일드한 아주 그냥 이거는 비반 애들에게도 내가 꼭 맞춰야 되는 유형의 등비급수 문제다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 하나로만 딱 레벨 3에 딱 들어가 있고 그 등비급수 관련한 문제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 수능 특강을 레벨 2에도 등비급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등비급수 조금 추론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레벨 3에도 한 문제가 등비급수 꽤 괜찮은 좀 마일드하지 않고 좀 고민해야 되는 유형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수능 특강 레벨 2의 등비급수 문제 말도 안 되게 쉽고요. 그냥 공식 알면 푸는 문제. 그 다음에 레벨 3에 해당하는 저 문제도 정말 그냥 두 등비급수 열림만 하면 끝나는 문제. 그렇게 이제 마일드하게 나왔어요. 그 난이도 자체를 굉장히 죽인 느낌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유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인지하시고 6월에는 좀 공부를 그때까지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뚜껑 열려야 이제 알겠지만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너네가 너무 불쌍해서 이제 재수를 못하는 해잖아. 그치? 재수니까 이제 한 번 더 못하잖아. 그치? 이제 확통.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아이 불쌍한 중생들 이러면서 기존에 냈던 대로 내주마 이러면서 낼 수도 있어. 그건 몰라. 근데 내 느낌상 조금 그 난이도가 쉬워졌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같이 문제를 좀 볼 건데 일단 우리 등비수열 두 개 AN이라는 친구랑 BN이라는 친구에 대한 등비수열이 주어진 상태에서 급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건 무조건 연립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뇌를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얘 첫항이나 공비 모르면 다 문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첫항이랑 공비 모르면 미안하지만 다 문자 둬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문제서 주신 대로 싹 다 연립해서 ARBS 이런 거 구하는 거야. 그 다음 하나 더. 여러분들이 제가 선행반에서도 수업했었는데 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A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차피 급수라는 것은 수렴하기 때문에 R이라는 친구는 마 1초가 1 미만 값을 가지는 등비급수만 출제하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급수합이 존재해야지 등비급수 문제를 만들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1-R이라는 이 분모는 무조건 양수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등비급수의 합이 음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첫항이 무슨 수라는 소리야? 음수라는 소리고요. 맞아? 그 다음에 등비급수 합이 양수로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친구의 첫항도 무슨 수가 되겠습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첫항이 부호도 빠르게 판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그 64번 문제를 보면 EBS 해설에서는 첫항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케이스 다 나눴단 말이야. 그걸 왜 나눠요? 왜 나눠? 자, 첫 번째 줄만 봐도 여러분들 대답해야 돼. 우변 보시면 절대값 씌운 급수 합 줬지. 절대값 씌웠으니까 무조건 급수 합 무슨 값 나와요? 양수 나오죠. 그럼 좌변의 급수도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양수로 나온다는 소리죠. 첫항 무조건 뭐여야 돼? 양수여야죠. 그치? 저 케이스 나누고 있으면 내 마음이 찢어져. 이런 바보들. 그치? 아니야. 너네들에게 하는 건 아니고. 이상한데? 방세?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봐. 두 번째도 당연히 좌변이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변도 여러분들 첫항이 A1, B1일 거 아니에요. A1, B1. 그치? 그런데 A1 이미 양수인 거 우리 판단했으니까 B1도 뭐겠습니까? 양수겠죠. 그런데 그 수특 해설지 보면은 굉장히 그 6줄인가 7줄에 할당해가지고 첫항이 양수니 음수니 케이스 다 나눠서 풀고 있어. 이거는 내가 보기에 좀 약간 출제자에 비해 검토진이 조금 저 영상 찍고 있으니까 참. 네, 아무튼 줄임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좀 약간 부족한 능력을 가지셨어. 아무튼 그거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고 얼른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절대값 씌워진 급수 문제 나오면 더 쉽다고 느끼거든. 너네는 오히려 더 어렵게 느끼잖아.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긴장부터 하잖아. 긴장할 게 아니야. 오히려 부호를 정확하게 알려준 꼴이 돼서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64번 정도의 난이도로 만약에 풀다가 평가원이 불쌍한 친구들 29번에 그냥 급수 낼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하면 안 되잖아. 수특이 너무 쉬워서 쉽게 공부했더니 또 29번 조금 어렵게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는 조금 어려운 거 제가 좀 넣어놨거든요. 그거 같이 또 볼게요. 바로 나오자. 요거 푼 사람은 67번 풀고 계십시오. 67번. 일 1번만 더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하고 우리 점심 먹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혹시 여기 이제 첫 번째 줄에서 공비 R 구했습니까? R값 나오죠. R값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실 건데요. 뭐 빠르게 한번 써보자면 뭐 A1 1-R 써주시고 이 친구는 3분의 1 A1 이거 됐죠? 그 다음에 공비는 그냥 R제곱이잖아요. 두 칸씩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1-R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뭐 A라는 친구가 0은 아닐 테니까 이런 거 빨리 삭제해 주시고 이 친구도 약분되죠? 1 플러스 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R이라는 친구 3분의 1 이렇게 되실 테니까 R이라는 친구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친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첫항 A, B 이렇게 써주시고 1 마이너스 얘는 공비를 RS에다가 절대값 씌우긴 해야 되겠지? S의 부호를 모르니까 RS 이렇게 딱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보시면은 1-R분의 A 곱하기 1-S분의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분자는 똑같으니까
분모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1도 있고 곱했을 때 여기 1도 있으니까 미리 삭제할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RS 절대값 씌운 거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R 플러스 S에다가 RS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치? 그럼 뭐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냥 케이스 좀 나눠보시면 바로 딱 확인되는 게 RS라는 친구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그때는 얘가 플러스 RS로 풀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지워져. R 플러스 S라는 친구가 0이 된다라는 거라서 R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S는 3분의 2가 돼주면 돼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RS라는 친구가 만약에 양수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RS가 되니까 ERS라는 친구가 R 플러스 S라는 친구랑 서로 값이 같아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여기서 일단 문제가 생기잖아. 왜냐면 R이 이미 음수였기 때문에 S도 음수예요. 제 말이 이해되지? 합은 음수여야 하는데 곱이 양수다? 개소리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라 S값은 3분의 2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실 계산 다 되잖아. 그치? 왜냐면 우리 최종적으로 K값 구할 건데 그 절대값 씌운 것도 어차피 첫항 똑같고요. 그치? 절대값 안 씌운 친구도 첫항 A, B로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첫항은 구할 필요가 없고요. A랑 B는 전혀 구할 필요가 없고요. 그 분모가 얼마만큼만 딱 그 비율 차이 일어나는지만 봐도 K값 바로 나오시겠죠. 그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은 다 된 것 같고 우리 67번 문제 저 5교시에 바로 설명 좀 하고 싶거든요. 시간상 조금 빨리빨리 나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밥 드시고 조금 시간 되시면은 문제 좀 보고 오세요. 알았죠? 문제 좀 보고 오시고 우리 선행반대 친구들은 저 표현이 익숙할 거야. AN 더하기 절대값 AN. 내가 저거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기억하실 거고 좀 잘 고민하시면서 보시고 선행반대 수업 안 들었던 친구들도 좀 고민하신 다음에 우리 5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치면 바로 나갈게요. 고생하셨어요.